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 교통이라는 게 옛날보다 제가 한 2007년부터 한 12년 정도까지 이쪽에 나왔었는데 그때 보고는 뭐 엄청난 또 교통 체증이 많이 생기네요. 보통 한 10시 전후에서는 좀 많이 풀리는데,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많이 해드려야 돼요. 오늘 하는 부분에서 매년 출제 한 5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배운 것이 지번까지 했었죠. 지번. 2주 지나니까 까마득하죠. 원래 그렇습니다. 2주 지나면 공시법 선생을 기억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 지번에 대해서는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프린트물 지난번에 나눠준 거 가지고 계세요? 네, 거기 그 했던 내용들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쯤 보면은 토지 등록사항 중에서 지번을 정리해 줬을 겁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뭐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지난번 했던 거 반드시 보세요. 예. 자, 우리가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인데,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토지를 등록할 때, 자, 토지를 등록할 때 이걸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먼저 도면에 이 토지 경계를 결정해야 돼요. 측량을 통해서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하면 이렇게 일단의 토지가 생겨요.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등록을 하는데 보통 축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이다 이런 비율로 줄였다는 거예요. 실제 거리 1000이 도면상 1의 비율로 1000대 1의 비율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요 일단의 토지를 요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한 필지라 이렇게 얘기죠. 한 필지. 그럼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1필지 요건? 응? 1필지 요건. 1필지 요건은 6가지. 그렇죠? 이게 뭐였어요? 지, 축소 등 했던 거죠. 첫째, 지번 부여 지역이 같다. 두 번째, 지반이 연속되고 용도인 지목이 같고 도면의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이것이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6가지였어요. 원칙. 그리고 여기에서 예외가 양입지. 이거 배웠죠? 양입지. 양입지는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 여기에 대한 제한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했죠? 제한 사유? 양입지가 될 수 없는 거 3가지가 있었죠? 조공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주종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조공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거는 제한 사유에 걸린다. 즉 양입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양입지까지는 한 필지 만들지만 제한 사유에 걸리면 한 필지 못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공부했고,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인데, 여기서 토지 등록한다는 것은 이 토지, 한 필지 토지의 어떤 것을 등록할 것이냐. 즉 지적에서 1필지의 등록사항,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 등록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1필지 어떤 내용을 등록하느냐. 자, 어떤 내용을 등록한다고 했어요? 예? 어떤 내용을 등록한다? 제가 강의를 지난번에 안 오고 간 것 같아. 어떤 내용을 등록한다고 했죠? 등록상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하더라. 토지 표시. 그렇죠? 토지 표시 몇 가지? 가지수. 토지 표시 몇 가지? 이제 물어봐야 되겠어. 가지수 정도는 얘기해줘야 제가 뭔가 이게 호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수. 토지 표시 6가지 용어 정의에서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토지 표시가 몇 가지? 6가지. 용어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용어 정의부터. 여러분들 페이지 수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페이지는 지적 이거 중간부터 나가서 처음 오신 분이 벌써 진들 이렇게까지 뺐습니까? 라고 기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지적부터 나간 거예요. 앞부분 등기는 나중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적 중에서 용어 정의는 여러분 216, 217 여기에 있었잖아요. 책에서. 아니면 프린트문에도 봤으면 거기에 제가 중요한 용어 정의 다 해놨잖아요. 용어 정의 보고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고 나왔죠? 6가지. 어쩔 수 없어. 처음에는 들으면 까먹고 돌아서면 생각 안 나고 이게 당연한 건데 계속 반복해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준 프린트물은 그날 배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고 한 10분만 먼저 와서 이렇게 선생님이 좀 늦게 오면 더 좋잖아. 그 10분 동안 딱 예습, 지난번에 봤던 걸 한번 또 정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연결돼 가지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10분만 먼저 오면 여러분들 요 프린트물 가지고 지난번에 뭘 공부했지 하고 딱 보면 그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 듣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금 보고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뭐 하려면 힘드니까 여러분들 강의 끝나면 그날 프린트물 정리된 거나 이런 걸 딱 그것만 한번 훑어보고 복습을 하시고 또 더 보뒀다가 일주일 후에 다른 과목이 시작되면 그때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간단히 보고, 특히 공시는 2주 만에 얻으니까 공시대법은 일주가 더 떠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이걸 활용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해줘야 연결이 됩니다. 막판에 가면 이러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소리밖에 안 해요. 물론 배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 기억에서 다 지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자주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주 보면 되는 거야. 자주 보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매일 보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매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남겨준 흔적이 뭐야? 요 강의 자료. 요거를 자주 보셔요. 그냥. 그거밖에 없습니다. 공부에 왕도 없어요. 똑같은, 전교에는 모든 수험생 똑같아. 그럼 누가 합격하냐? 자주 본 사람밖에 합격할 수밖에 없어. 자주 본 사람.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자주 우리 머릿속에서 들어가면 24시간 이내 거의 60에서 70%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제 아직은 이제 느끼지 못하지만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자주 보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 딱 입력하면 저장돼 가지고 컴퓨터처럼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기계도 요새 저기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다 없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토지 표시가 6가지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 경계. 물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면적, 좌표, 이렇게 6가지. 이 토지 표시 6가지 보여드리는데, 이 중에서 소재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낸다 했지? 이거 소재, 행정구역 명칭이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걸 가지고 뭘 문제 내겠어요? 그 다음에 좌표값, 이거 가지고 따로 문제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은 지번 결정, 지목, 경계, 면적 결정 방법. 요 4가지예요. 요게 해마다 여기서 4문제, 5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걸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지번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지번의 표기 방법이 어떻게 2가지가 있죠? 단식, 복식 지번.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 근데 임야대장, 임야대는 지번 숫자 앞에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 산.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임야대장, 임야대. 이런 공부했었죠? 그리고 기본 위치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때 대전광역시 둔산동이다. 그럼 전체 둔산동에서 어디부터 부여 시작한다고 했어요?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디? 남동에서 끝나는 방식. 이걸 뭐라고? 북서기본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무슨 원칙? 북서기본법. 북서쪽에서 기본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본. 지번을 시작한다. 이것은 지번을 처음으로 스타트한다. 지번을 어디서? 북서쪽에서, 이 북서쪽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남동쪽에서 끝나가는 형태. 이것을 북서기본법 원칙이다. 이렇게 했죠. 현재 북서기본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지번 부여할 때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냐면 4가지가 있다. 4가지. 이게 뭐였어요? 지번 부여 방법 4가지. 신규 등록, 여기 안 했나? 했지? 여러분들 표정들이 영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신규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방법,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 합병할 때 지번 부여 방법, 이거 지적 확정 측량은 세트로 따라다니는 메뉴가 있었지? 어떤 거 이게?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지적 확정 측량한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한다. 이게 세트로 따라다닌다 했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했다. 이거는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 4가지 방법이네. 전부 다 어떤 구조로 한다 했죠? 원칙과 예외, 원칙과 이런 구조로 한다 했지? 신규 등록 시한 시 원칙은 뭐였어요? 원칙? 토지를 처음에 만들었어. 바다를 막아서. 그럼 지번 부여해야 돼. 어떻게 한다고 했어? 예?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 부번이 원칙인데 예외가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이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부적당할 때. 이게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이게 뭐예요?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수필지. 최원수 기억해 주라 했지? 이런 말이 나오면 최원수가 나오면 예외로 가서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이다 라겠어. 그다음 분할시 원칙 뭐예요? 분할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이거 잘 이해를 하고선 해놓아야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무슨 본번 부번 왔다 갔다 머리가 아파서 뭐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원리를 알고 나서 이걸 해야만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외는 뭐라고 했어요?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 여기에 분할 전 지번에 요 분할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부여해라. 주거 사무실 건축물인 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했어요. 합병은 뭐라고 했어요? 합병의 원칙은 선순위, 그 중에서 본번 중에서 선순위가 우선이다. 여기 예외로 가면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는 소유자가 합병 지번 신청해야만 의무가 되고 분할과 달리 신청이 없으면 원칙으로 한다고 했었죠?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조금은 이제 희미하게 기억이라도 나야 어떻게 되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근데 이제 생각 조금 나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이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안 돼. 자, 지적 확정 책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면 원칙이다. 근데 본번 중에서도 쓰지 않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첫 번째가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적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에 본번이 일치할 때 이런 건 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지번 수가 부족한 지번 어떻게 한다고? 단지식, 블록식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예외로 갔어요. 요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하는 경우 공사 준공 전 미리 부여할 때 이때 사업 계획도에 의해라. 이런 얘기 있었죠. 사업 계획도를 근거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면 된다. 그 다음 이걸 준용하는 세 가지 기억하라 했지. 어떤 거?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시. 자, 요거 27회 때, 요거 작년 28회 때. 요거 준용하는 거 세 가지 물어봤어. 같은 지번 부여와 같은 거.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다 똑같은 거니까. 계속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원리를 딱 알고 나서 이걸 자주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했던 지번 부여 방법까지 본 거예요. 여기서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신규 등록과 분할의 경우 절대 결번이 생길 수 없다 했지? 결번이 생길 수 없다. 결번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머지 결번이 생기면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라 어디?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보존이라. 어디다 등록한다고요? 결번대장. 지번대장이 아니고 어디? 결번대장.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야. 알았어요? 그런 내용들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재미난 거야. 지번 끝났으니까 지목을 보겠습니다. 자, 지목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잠깐 피시냐면 238페이지 피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 오늘 공부할 내용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깊이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지적은 깊이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전혀 없어. 그래서 어떡하다? 아주 경박스럽다 했잖아요. 지적은 내용적 깊이가 없어. 이론의 깊이가 없어. 그냥 원리만 알고 표면적인 것만 기억하면 돼. 만화책 읽듯이 자주 보세요. 그럼 돼요. 특히 오늘 헐 내용이 더 그렇습니다. 자, 지목을 보시면 책은 238페이지 피시고 지난번에 프린트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돼 있죠. 거기 그것과 오늘 나눠진 자료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 보면 자, 지목 이게 지목을 보면은 이제 토지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토지에 대해서 지목이다. 지난번에 나눈 자료 끝에 지목의 분류 지번 다음에 지목이라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거기부터 보는 겁니다. 자, 지목은 말 그대로 토지 주된 용도, 지금 주된 용도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 현재 28개로 구분해서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된 용도에 따른다. 집 표면의 형태나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나눈 게 아니라 용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용도 지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용도 지목주의.
그 다음에 28개로 구분 등록했다. 이건 법으로 정해놨어. 법정주의. 지목은 법정주의에 따라 28개로 구분 등록된 것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 28개로 구분 등록되는데 물론 연역적인 거 이건 사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만 1910년 한일합방되고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처음에 18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28개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토지 용도는 어떻다? 다양화될까 단순화될까? 예? 다양화되는 거. 토지 이용 가치가 자꾸 증가하니까. 그러다 보면 용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늘어난 게 뭐 주차장이라든가 주유소용지라든가 창고용지라든가 양어장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 거야. 요즘에 차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역적으로는 계속 늘어났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고 몇 년도에 뭐가 생겼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으로 몇 개를 정해놨다? 28개를 정해놨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딜 잠깐 보시냐면 뒤에 247페이지 좀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지목의 부호 해가지고 책에 보면 247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28개 표기 방법에 대해서 거기 지목은 제일 짧은 게 한 글자죠. 전, 답, 대 뭐 이런 거. 근데 제일 긴 게 몇 자일까요? 거기 찾아보세요. 몇 자예요? 예? 5글자로 된 게 있어요. 뭐야 이게? 주유소 용지. 그래서 한 글자부터 5글자까지 해서 총 2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용지라는 게 붙은 게 있어요. 몇 개나 보세요.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채용용지, 종교용지 총 9개 뭐가 붙어 있어? 용지가 붙어 있어. 그럼 이 용지를 여러분들이 여기 법정주의라는 말은 뭐냐? 법률에 의해서 지목의 명칭이 다 정해졌어요. 이걸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용지가 안 붙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주유소 용지인데 주차장 용지를 하겠다. 그럼 주차장 용지 있어 없어? 없어요. 주차장밖에 없어. 공원 있어 없어? 공원은 있죠. 근데 공원 용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지목 없어요. 임의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저 과거에 이게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지적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또 감정평가사도 지적 부분에서 출제가 일부 돼요.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들 보면 다음 중 지적에서 분류한 지목이 아닌 거 해가지고 공원용지. 사람들은 공원용지가 있는 줄 착각한 거야. 공원용지가 있어 없어? 공원이 있지만 공원용지는 없어. 여러분이 거기다 마음대로 용지를 붙이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 28개 구분된 거 요거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목을 자주 요것을 읽어봄으로써 또는 써봄으로써 28개 이거 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10분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10분 안에 쓸만해. 한 3번 이상 써야 돼. 자꾸 써서 이런 게 있다 없다 정도는 알아야 되지. 해마다 나오는 게 가끔가다 1차 시험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지적에서 분류한 지목이 아닌 거 이걸 낼 때가 있어요. 이건 주는 문제야. 1차만 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2차까지 같이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맞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학개론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내려고 냈다고 보지만 별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글씨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2차까지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지적에서 분류한 지목 28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골라낼 정도의 실력. 암기는 안 해도 어떻게 해? 골라낼 정도. 나열된 것 중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요 정도는 선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 28개의 지목을 붙이는데 여기서 지목이라는 것도 이게 뭐냐면 토지에 대해서 이거는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로 구분한 토지 목록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줄여서 그냥 지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에 따라 분류했다니까 여기서 뭐가 있냐면 지목 설정,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이 지목 설정 원칙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첫째 뭐냐? 지목은 한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씩 준다? 하나씩. 이걸 바로 다른 말로 일필, 일목의 원칙. 일필, 일목의 원칙. 한 필지마다 지목 몇 개 준다고? 하나씩. 2개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 한 필지마다 지번도 하나요? 지목도 몇 개? 하나다. 이걸 일필, 일목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건 용도에 따라 나누다 보니까 한 필지가 반드시 하나의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한 필지 토지에 여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 안에 텃밭도 만들고 여기 전도 갖고 여기다 차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됐으면 자 이게
지목이 뭐가 되는 거야? 요거 대입니까? 전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이게 한 필지야. 그럼 뭐야 이게? 한 필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돼 있지? 이럴 땐 어떻게 한다? 가장 중요한 용도를 따라가라. 이걸 주지목 추종. 두 번째 원칙이 주된 지목. 요 주된 지목을 따라가라. 주지목 추종의 원칙. 여기서 주지목이란 건 다른 말로 주용도, 주된 용도를 따라간다 해서 주용도 추종의 원칙이라고도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토지의 용도가 평면적으로 용도 경합이 생기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용도를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라. 이거를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용도 추종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토지가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이 생기면 지목에는 영향이 없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자, 일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속성의 원칙,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토지에 지금 용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있다. 이것은 소유자가 살고 있고 옆에 이것은 이 대전이니까 여기 여기 전이 있어. 여기다 농작물 재배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농작물은 이 한겨울에도 재배하고 있나요? 대부분 한겨울엔 하우스나 이런 게 아니면 재배하지 않죠. 그래서 가을까지 다 재배하고 겨울에 땅이 얼어서 여기다 눈이 와가 덮여 있어. 그래가지고 요 소유자가 옆에다 차를 한번 대봤더니 이웃집들 다 되네. 차를 대주자. 그러면 여기다 겨울엔 차를 대고 봄부터는 농작물 재배 오니까 가을쯤 돼서 가을 끝나면 지목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봄 되면 농작물 경작할 때는 전으로 바꿨다. 이렇게 계속 바꿀까요?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 쓰더라도 지목에 영향이 없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일시 변경은 즉 일시적 용도 변경은 지목은 불변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영속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해. 영속성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되는 경우에 있어요.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은 이것은 여러분들 2차 과목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1조가 이 법의 목적이라고 했지? 지적은 이 법의 목적이 뭐였어요? 크게 두 가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 그 다음에 소유권 보호. 국민의 소유권 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각 법이 이 법의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관계 법령의 목적, 즉 관련된 관계 법령의 목적에 용도가 구속이 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는 그 위에 지상에 건물이 없어도 전부 다 지목은 다 뭐가 된다? 대가 되는 거예요. 공장용지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성된 토지는 그 지상에 공장 건물이 없어도 전부 다 뭐가 된다?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그 다음 여기까지가 실정법상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정법상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은 실정법에 언급이 된 거고 학설로 나와서 15회 때 출제했던 것이 바로 용도 경중이나 용도 경중의 원칙. 이 용도 경중의 원칙은 수직적 상하 관계로 수직적인 용도 경합이 생겼을 때는 이것도 중요한 용도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현재는 이 주지목 추진으로 가면 되니까 굳이 이걸 둘 필요 없다 해서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 변경 이 시간적 문제에서 여기서 등록 선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등록 선호. 이 등록 선의 원칙은 시간적 용도 경합, 즉 시간적 용도 경합이라는 것은 먼저 등록된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국어로 등록이 되는 도심에 국어로 등록이 된 토지를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이렇게 여기를 복개 덮어가지고 주차장을 쓰고 있다. 그럼 이건 뭐냐? 먼저 등록된 국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표면을 어떤 용도로 이용하냐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굳이 현재는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따로 지목 설정 원칙을 언급할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네 가지만 실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나 이게 실정법에서 언급이 된 거고, 용도 경중이나 등록 선의 원칙은 이것은 학설로 말하는 것이다. 학설로 남아 있어. 학설로. 근데 이것도 가끔 지문에 언급될 때가 있으니까 지목 설정 원칙 관련해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요게 지목 설정 원칙. 그래서 요게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연, 사용 목적 추종, 용도 경중이나 등록 선호. 읽으면 일주일 사용 등 이렇게 하면 돼. 일주일 사용. 요까지. 요거를 뭐라고 한다? 지목 설정의 원칙. 일주일만 쓰라는 얘기. 언제? 시험 직전에 일주일만 쓰고, 시험 보고 나면 잊어도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해. 이거 가지고 공인중개사 영업하는데 지목 설정 원칙이 모른다고 해서 계약을 못 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목 설정 원칙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뒀어요. 그 다음 지목 표기 방법을 봅니다. 지목 표기 방법은 여러분들 책에서 246페이지 먼저 뒤쪽에 나와 있어요. 지목 표기. 그래서 기본 개념을 봤고, 지목 설정 원칙 봤고, 그 다음 세 번째 지목 표기. 지목의 표기 방법은 지번과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첫째, 요 대장에다 표시할 때 하고, 두 번째 도면에 표시할 때 차이가 있더라. 요 대장은 우리가 대장하면 두 가지를 언급해야 됩니다. 뭐냐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요 두 가지만을 우리가 대장이라고 그래. 협의 대장. 도면하면 이것은 지적도하고 임야도, 요 두 가지입니다. 지적도하고 임야도. 그러면 대장에는 어떻게 쓰느냐? 대장에는 지목을 표기하는 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식 명칭을 다 써줘. 정식 명칭을 코드 번호와 함께 쓰는데, 여러분 코드 번호 몰라도 돼요. 1번부터 28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어. 이걸 코드 번호라고 그래. 그거 암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코드가 몇 번일까요? 물어보질 않아. 그 숫자까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식 명칭을 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 길은 게 몇 자라고? 5글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예? 주유소 용지 썼지? 그래서 이렇게 주유소 용지 이렇게 하면 5글자 다 써주면 돼, 대장에는. 근데 도면,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여기는 칸이 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식 명칭을 다 쓸 수 없어서 약식으로 줄여서 부호만 쓰더라. 약식 부호로. 부호로 써요, 부호. 그럼 부호를 지목이 총 몇 개? 28개다 보니까 28개 또 부호를 만들면 지목 28개도 기억하기 힘든데 부호도 28개 어떻게 하냐고. 어렵죠? 그래서 요 부호로 쓸 때의 방식, 여기도 뭐가 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더라. 예외. 원칙은 28개 부호 이거 중에서 24개가 원칙이고 4개가 예외야. 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암기할까요? 여러분들 4개를 암기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분들 28개를 다 암겨. 이건 천재. 조금 떨어진 사람은 24개 암기. 제일 우리가 떨어진 사람은 4개만 암기하면 돼. 그래서 이 4개가 뭐냐? 첫 원칙이 24글자 쓰는 게 뭐냐면 두 문자야. 첫 글자. 이 두 문자란 건 첫 글자란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주유소용지다 그럼 뭐로 쓴다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주라고만 써. 이렇게. 주 이렇게 쓰면 돼. 주자가 들어간 건 주유소용지야. 알았어요? 근데 예외 4가지가 있어. 요 4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게 4가지 기억합니다. 요 4가지. 천원 차장 이거 꼭 기억해 줍니다. 요 4가지만 두 번째 글자. 자, 천이 뭐냐? 이것은 하천을 하천 두 번째 글자. 원은 유원지야. 유원지. 차 하면 이건 주차장이야. 장 하면 이건 공장용지야.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 알았죠? 자, 천원 차장. 차를 탔더니 차장이 차비 1,000원만 주세요. 네, 1,000원 차장 꼭 기억하셔야 돼. 1,000원 차장. 천이 뭐라고요? 하천. 원은 유원지.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그럼 여러분들 도면에 보면 이렇게 나와. 도면에는 어떤 도면 딱 보면 이렇게 표시하고, 지적도를 봤더니 이 지적도에 갔더니 10번지 여기 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간단하지. 그다음에 11번지 여긴 차. 차는 뭐야 이게? 주차장이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여기 12번지 이게 봤더니 이거는 장. 13번지도 장. 15번지도 장. 이 장이 뭐야? 장이 뭐라고? 공장용지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장이 있으니까 모텔이 하냐고 그런 사람 있어요. 가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 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장은 공장용지를 얘기하는 거야. 공장용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면에는 한 글자씩밖에 이렇게 써주질 않아. 아까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번 숫자 이 앞쪽에 뭘 썼다고? 산.
토지대장 지적된 산이라는 게 없이 그냥 숫자만 나왔지? 요까지 집어넣으니 뒤에 나오는 게 지목인데 이렇게 도면에 한 글자씩 써준다는 거예요. 도면에는. 그때 원칙이 뭐라고? 첫 글자, 두 문자 쓰는데 요 네 가지만 차문자. 이건 차문자야. 차문자랑 두 번째 글자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차문자 쓰는 거 네 가지가 있어요. 요 네 가지 기억해 주는 거예요. 천원차장 기억합니다. 하천, 원이 뭐라고? 유원지. 차가 뭐라고? 주차장. 장이 뭐라고? 공장용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 안 드신 것 같아. 힘이 없어, 힘이. 자, 천이 뭐라, 여기서 다시. 천이 뭐라 그랬어, 천. 하천. 그 다음에 원. 유원지. 소리 좀 내보세요. 유원지. 아, 소리 좀 내봐. 지금 몇 명인데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 소리를 질러봐야 어떻게 스트레스가 풀리지. 공부하는데 계속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이 천원, 차가 뭐라 그랬어, 이게.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공장이 아니라 뭐라고? 공장용지. 붙어야 돼. 반드시 용지라는 말 붙어야 돼. 여기다 거꾸로, 여기다 주차장 용지면 안 돼. 주차장. 공장만 안 되고 뭐라고? 공장용지. 꼭 붙여야 돼. 그래서 왜 천을, 이걸 우리가 하천을 두 번째 글자를 땄냐면 똑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중복되는 건 없지만 오류가 비슷한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게 학교용지, 학교용지. 학교용지가 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하로 가면 약간 여기 점이 찍히면 학처럼 보일 수 있어서 아예 두 번째 천으로 간 거야. 유원지는 이건 다른 게 유지가 있어서 못 쓰는 거야. 유를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차장, 이것은 두 번째 관계 주유소용지가 아까 있다 했죠. 이거 주유소용지가 주를 썼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고, 공장용지는 공원이 공을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면 공원이 아니라 뭐라고? 유원지를 얘기해.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어떤 시험 문제 보니까 여기 14번지는 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설명을 15번지 토지 지목은 공원이다 하면 맞아 틀려? 원은 뭐라고? 공원이 아니고 뭐라고? 유원지에서 원을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헷갈리면, 만약에 여기 11번지가 주 나왔어. 11번지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하면 틀려? 맞아? 틀린 거지. 주는 뭐야? 주유소용지라니까. 주차장 뭐로 갔어? 차로 갔잖아요. 그게 두 번째 글자로 가는 게 몇 가지밖에 없다고? 네 가지밖에 없어. 네 가지. 이게 뭐라고? 천원차장. 나머지 다 뭐라고? 첫 글자. 그럼 첫 글자에 잡종질 뭐로 갈까? 찹이지. 그러면 철동질 뭐로 갈까? 제가 입이 아프겠지 계속 물어봐야. 자, 전부 다 뭐라고? 첫 글자만 따라 쓰면 되는데 두 번째로 가는 게 몇 개 있다고요? 네 개를 꼭 기억해야 돼. 그게 뭐라고? 천원차장. 앞으로 여러분 차만 보면 생각 떠올려야 돼. 차 탈 때나 내릴 때나 자가용 운전할 때나 항상 문을 열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천원차장. 공시법 시간에 천원차장. 이거 기억해야 돼. 천이 뭐야? 다시 하천. 원이 뭐야? 유원지. 차가 뭐야? 주차장. 장이 뭐야? 공장용지. 이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돼. 다시 뭐라고? 차 탈 때는? 그렇죠. 다시 차 탈 때 뭐라고? 하면서 그 천이 뭐라고 다시? 하천. 원이 유원지. 차가 주차장. 장이 뭐라고? 공장용.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계속 생각해야 돼. 출퇴근하면 한 번씩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야, 그거 순간 착각해서 틀렸다 이런 말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천원차장. 알았죠? 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28개 지목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에서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나오냐면 239페이지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에 지목 28가지 쭉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서 그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나눠준 프린트를 봅니다. 1페이지. 거기서 언급한 내용을 여러분들 다 기억해 줘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목에 대해서는 항상 조문에 이렇게 본문이 나와. 본문이 나오고, 본문 다음에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단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있을 때 여기 시험 문제 다 나와. 단서가. 즉 본문이 나와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단어를 기억해야 돼. 핵심 키워드 요걸 기억해 줘야 되고, 요 단서에서는 다만, 단, 이러이러하게 제외시킨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은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저 프린트물에 보면 오른쪽에 단서 다 따로 표시했지? 모든 지목이 단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서가 붙어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지목 이거 반드시 오늘 가서 3번 이상 읽어 보셔야 돼. 자, 여기 보면 이제 한 3가지만 하고 좀 쉴 겁니다. 전, 답.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전은 뭐냐?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일정한 작물 재배, 일정한 작물을 어떻게 한다? 재배를 한다. 답은 뭐야?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여기도 일정한 작물을 여기도 재배를 하는 거야. 재배한다 이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생하는 거야. 자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답의 구별 기준 이거의 핵심. 물을 상시 이용하느냐 않느냐 이 차이 가지고 이건 밭 논이야. 근데 지목은 논밭이라는 지목이 없고 전과 답이야. 알았죠? 한자로 표현해서. 그러면 물을 상시 이용하고 않고는 어떤 차이냐? 이건 경작 방식의 차이다.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것까지 상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작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전답을 구별했다. 요거 기억해 주고 그다음 이 작물 속에 무엇이 들어간가를 기억해 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전부 다 기억해 주면 좋은 이유가 중간에 한두 개만 뽑아서 내요. 예를 들어서 원예 작물을 재배했다. 그럼 뭐야? 이 전에 들어가 있다.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 작물 몇 개를 뽑아서 내기 때문에 거기 보면 곡물 속에는 보리나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곡물, 원예 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 식물을 재배해야 돼. 여기서 요 작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자 뭐가 들어갔다고요? 곡물, 원예 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기억해 줘야 돼. 골라내야 돼. 나중에 한두 개를 갖다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 모의고사 보고 그럴 땐 이런 거 내보면 엉뚱히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지 구별을 못해. 그러면 이제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에는 곡물, 거기 체크하고 밑에 요 제가 굵은 글 써준 걸 이렇게 기억해 줘라.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기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틀리고. 그래서 몇 가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면 곡물. 예, 원예 작물에서 얘를 따온 거예요. 약은 뭐야? 약초죠. 뽕은 뭐야? 뽕나무. 닭은 당나무. 그 다음에 목은 묘목. 그 다음에 관은 관상수.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 보면 식용목적 죽순재배지가 여기 들어갔어요. 식용목적 죽순재배지. 자, 죽순을 식용목적 재배하는 곳, 이게 전이라는 거야. 근데 중림진 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용목적 죽순재배지와 중림지를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하면 돼. 거기 보면 자, 곡, 예, 약, 뽕, 닭, 목, 관, 죽순 이렇게 기억하면 돼. 뭐냐? 말 만들어서 기억해요. 약 먹고 뽕 먹은 닭이 고개를 하다가 목관에 들어가 죽었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다 보면 좀 생각나겠지요? 고개, 약봉닭, 목관, 죽순 이렇게 하면 죽는 순서다. 자, 특정한 사람을 연상하진 마시고 뽕 먹은 닭이 고개를 하다가 목관에 들어가 죽었다. 이렇게 죽는 순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거기 곡은 뭐야? 곡물. 얘는 원예 작물. 약이보다 약초. 뽕이 뭐야? 뽕나무, 닭이 당나무, 목이 묘목, 관이 관상수, 죽순, 식용목적 죽순재배지.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여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 중간에 한 번씩 끊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묘목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 그럼 어디다? 전. 묘목 관상수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답에 들어가 있는 작물은 여기에 특히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긴 벼, 그 다음에 연이 연근을 얘기해요. 연꽃 그 밑에 뿌리가 연근입니다. 그 다음에 미나리, 그 다음에 왕골. 자, 벼, 연미왕. 이것을 재배해야 뭐 들어간다? 재배해야 답이 돼. 근데 뒤에 가면 연이나 그 밑에 바로 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연왕골 등이 어떻게 한다? 자생을 한다. 이건 자생. 이건 뭐라고 해서 재배. 자생하면 이건 19번에 유지에 가야 나와. 유지. 연왕골이 자생하는 곳은 어디로 간다? 유지. 연왕골이 자생하면 유지, 재배하는 곳은 답.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답에서 나온 작물 4가지였어요. 벼, 연미왕. 그 다음에 전에서
나열된 작물 총 8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고개, 약봉닭, 목관죽순 기억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답 중에서 특히 거기 연왕골 자생하는 부분 특히 유지와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여기에 재배하는 작물 벼연, 미나리, 왕골 요 4가지는 기억해주면 됩니다. 과수원은 여기 과수류를 여기서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과수류는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돼. 그래서 거기 나열된 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 사과, 배 쭉 나열된 거 있죠?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요것만이 과수류는 아니지.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는 거. 포도는 과일인가요, 아닌가요? 포도나무를 집단 재배해서 그럼 뭐예요? 과수원이지. 그렇죠? 포도 과수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밤나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밤은 과일이 아니야? 밤이 과일일까 아닐까? 과일이에요. 밤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단연생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되는데 밤도 과일 속에 들어가 있어. 사과, 배 이런 것만 과일이 아니고.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아까 오디라는 거 들어봤어? 오디라는 게 뭔지 알아? 그 과일일까 아닐까? 열매. 그런데 아까 뽕나무 어디에 들어갔다고? 약봉닭 여기 전에 있잖아. 이건 뽕나무를 재배하면 뭐가 돼? 이건 전에 들어가 있지. 이건 과수원이 아니야. 여긴 과수류 속에.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은 과일은 이렇게 뽕나무까지, 오디까지는 과일로 안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과일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 요즘에 와서 건강상 여러 가지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건데 여기 사과, 배, 호두, 뭐 귤나무 등등 언급돼 있지만 여기 언급되지 않아도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과일이에요. 그래서 과수를 어떻게 한다? 집단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재배해야 돼. 그래서 밤나무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밤나무를 저 공주 정안에 오면 밤나무가 산에 다 밤나무 우거져 있어. 여긴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다 밑에 다 풀을 제거하고 이걸 가꾸고 있어요. 인공적으로. 그런데 어디 강원도 제 강에다 보면 저 태백산 강원도 쪽으로 강릉이나 이런 데 아니면 춘천, 원주 가보면 산이 봄 한 6월 달쯤이면 밤나무가 굉장히 많아. 그럼 꽃이 많이 피었어요. 가까이 가보면 풀이 우거져 있어. 그럼 재배한 거야 아는 거야? 자생해. 밤나무가 예를 들어서 천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그럼 뭐야? 임야지 뭐야? 재배하지 않으니까. 천그루를 재배하면 과수원이지만 자생하면 뭐가 된다고? 그냥 임야야 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핵심의 단어가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과수원부터 단서가 딱 붙어 있어. 여기 뭐가 있어요? 양입이 제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 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거용 건축물. 즉 과수원 안에 있는 이게 양입의 제한을 명문으로 규정한 게 3가지가 나옵니다. 과수원 있을 때 주된 토지 안에 종된 토지가 있다. 조그만 거. 이걸 양입지에서 설명했지. 양입지. 요 조그만 토지는 주된 토지 편입식에서 한 필지 만든다고 했어. 그렇죠? 양입지. 생각나요 안 나요? 무슨 땅이라고 했지? 양입지란? 무슨 땅? 쉽게 얘기해서. 예? 아니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양입지란 어떤 토지를 양입지라고 했지? 예? 기억도 안 나? 양입지란 쉽게 어떤 땅이 양입지라고? 아니 무시하는 땅.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왜? 너무 보잘것 무시해.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 만들어버리는 거 그걸 양입지라고 했잖아요. 무시하는 땅. 근데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3개 있다고 했잖아요. 지나가다 돌덩어리 보면 무시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 돌덩어리. 주먹만 돌덩어리에 나와. 무시한다고 했지. 주먹만한 금덩어리에 나오면 무시한다고 했어 못한다고 했어. 못한다고 했지. 근데 지목 중에 금덩어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목 중에 금덩어리가 뭐야? 대라고 했잖아. 이렇게. 요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 안에서 아무리 작아도 금덩어리니까 무시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종된 토지 지목이 대거나 주종 비율이 10% 초과하거나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지가 될 수 없다. 제한사에 걸린다. 이 얘기는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실정법에 나타난 게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첫째 과수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 보세요. 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되는데 3가지가 거기 지금 묘목과라고 써놨지? 이게 3가지야.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특히 이 과수원, 여기 첫 번째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3가지밖에 없어.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이것 빼놓고는 다 양입돼 버려. 예를 들어서 이 과수원이 아니고 종교용지 안에, 즉 교회나 사찰 안에 목사나 주지스님이 사는 집 사택을 지어놨다. 그럼 뭐가 될까? 이거는 대가 아니고 그냥 종교용지가 돼버려. 다 양입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이게 첫째 과수원부터 나오는 거야. 이 세 가지만 뭐가 된다? 그냥 대가 돼. 양입제한이 언급된 거, 실정법상 언급된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실정법상 언급된 건 세 가지. 어떤 거?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목장용지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가축 범위도 다양해.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에요. 가축을 사육하는 곳. 그런데 여기다 여기 축사를 만들어. 축사. 여기 돼지를 1000마리 기르고 있어. 그럼 돼지는 누가 기를까? 돼지는 누가 길러? 사육을 누가 해? 돼지가 사육할까? 돼지 왕을 정해 네가 사육해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살아야 돼? 사람이 사니까 여기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있어. 이건 뭐가 된다고? 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대로 안 해주면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 내가 돼지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 반드시 뭐가 된다? 대. 그 다음 묘지. 이런 공원 묘지 같은 데 보면 묘지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이게 묘지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나? 여기 가보니까 은하수공원 세종시 뭔가 저는 모르고 처음에 운전하고 가다 피곤해가지고 공원에 좀 쉬다 가야지 여기서 올라가 봤어요. 쉬려고 봤더니 발바닥이 전부 다 뭐냐면 누구누구의 묘야 이게 다. 거기가 뭐냐면 잔디 공원처럼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내려와서 쉬지 못하고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칸을 섹터를 나눠놓고 여기다 이제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이 올라가 보니까 잔디밭이 다 잔디밭.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팻말이 있더라고 바닥에. 보니까 누구 이름 다 써있어. 이게 뭐냐면 묘지야 묘지. 그래서 그게 공원에서 지금 쉬러 갔다가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는데 이게 묘지에도 묘지 뭐가 있어요? 이게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사무소. 요 묘지 공원 묘지 같은데 묘지 같으면 관리사무소. 요 관리사무소는 누가 살아? 시체들이 관리할까? 사람이 관리할까? 여기 관리사무소 부지는 뭐로 해줘야 돼? 이것도 묘지라고 하면 누가 여기 들어가서 관리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냥 대. 그래서 세 가지.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또 이런 관리사무소 같은 건 전부 다 뭐가 된다? 요거만 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양입돼 버려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까지 일단 정리해 줬고 그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첫 번째 과수원부터 나오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목장용지부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아서 좀 쉬었다.